그래서 이제 그 세계대회 관련된 이야기를 일단 먼저 좀 드리고 이야기를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거 재밌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충분히 재밌을 만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모르는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영을 해요. 수영 대회라는 게 왜 존재할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왜 대회가 존재하는지? 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우리 교수님한테 내가 이걸 배웠거든? 그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 대회를 해. 근데 거기 있는 1등이 퀵턴을 조금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나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영 대회 때는 가는 게 50m고 오는 게 100m예요. 그러면 가서 여기서 킥턴이라는 그 턴을 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빨리 오는 것까지가 100m예요. 근데 그러면 생각보다 영법 자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갈리지 않는데 턴할 때 되게 많이 갈린단 말이야. 턴을 못하거나 여기서 물을 먹거나 이러면 좀 떨어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때 우리 때 바뀌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때 두 번째 대회 나갔을 때인가 세 번째 대회 나갔을 때는 퀵턴을 하고 나서 몸을 돌리고 찍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 코치가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그때 이제 두 번째 대회 나갔을 때 어떤 1등한 나보다 훨씬 형인 사람이 퀵턴을 한 바퀴만 돌고 배영하듯이 이렇게 나오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반박자 빠른 방식을 어떻게든 찾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코치가 이제 그 방식으로 바꾸라 그러면 이제 초가 단축이 되는 거죠. 100m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1등을 하려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회 때마다 초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는 물론 이제 몸이나 육체적인 발달도 있겠지만 기술의 발달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회는 그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술 대회는 마술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마술 대회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주 옛날에는 여러분 자료가 없어. 마술책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필두로 마술사들이 같은 책을 읽어도 다 다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마술이 A라는 마술이 적혀 있는데 어떤 애는 이걸 보고 Z를 생각하고 어떤 애는 F를 생각해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연을 하잖아. 그럼 이 공연을 하면 A를 생각한 애는 A 같은 액트가 나와요. 근데 F를 생각했으면 얘는 F 같은 액트가 나와. 그러다가 예를 들어 본인이 이제 조금 잘하는 캐릭터를 찾거나 뭔가를 하면 같은 책을 봐도 공연이 다 다른 양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지식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생기면 그걸 엄청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회를 하니까 존나 재밌었던 거죠. 미쳤던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 어떻게 할지를. 그러니까 초반에는 다 공연 액트를 했어. 처음에는 좀 무섭고 마술사들한테 보여주는 게 쪽팔리는데도 보여주면 진짜 막 다들 미치는 거예요. 괴물들만 나와가지고 마술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진짜 천재들이 몇 명 숨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대회에 나오면 이제 마술의 획을 바꾸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대회를 열었을 때는 대부분 다 카드 게임에 관련된 것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마술만 있는 게 아니라 타짜들도 와가지고 같이 기술을 공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초반 대회 때는 다 이제 에이스 찾고 카드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아십니까? 같은 액트밖에 없다가 이제 그 대회 때 어떤 애가 1등을 했는데 걔가 고른 카드 맞추는 마술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대회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나도 고른 카드 맞추는 방식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존나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그 다음 대회가 열려요. 그럼 그 업그레이드 된 대회에서 거기서도 또 아이디어를 얻은 애가 이번에 나는 생각한 카드를 맞춰볼게요 하고 생각한 카드를 맞추면 그 다음 대회에서 생각한 카드를 맞추는 걸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발전이 진짜 확 되는 거지. 거기다가 심지어 그 당시에는 마술을 못하는 애들이 없었어. 진짜 천재들만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회 양상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다가 이제 좆된 거예요. 어느 순간 좆됐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 발전이 무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한하지가 않았던 거야, 사실. 왜냐면 왜 무한하지 않은지를 일단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마술 대회에서 우승하는 세 가지 방법. 1등, 2등, 3등이 정해져 있거든요. 1등은 새로운 소재로 새로운 현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없는 도구로 있는 현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등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는 소재로 새로운 현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 개로 돌리다 보니까 한계가 와.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나올 게 다 나왔어.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매니악하다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일단 예를 들어볼게 내가. 자, 동전 하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없애는 마술을 한다고 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오는 방식들은 다 좋은 방식이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방식이 있어요. A라는 방식은 관객 손에다가 이제 이렇게 톡 치면 동전이 이제부터 없어질 거라고 관객 손에 톡 치면 동전이 없어졌다가
톡 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동전이 나오는 방식이야. 이건 되게 좋아요. 1번 방식 되게 좋았어. 그리고 2번 방식은 손 달라 그래서 관객 손에다가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나오는 두 번째 방식이 있었어요. 이 방식도 되게 좋았어,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 두 방식 말고 어떤 걸 만들지 하니까 이제 방식이 조금 괴랄해지고 기술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말 맞다 나? 동전을 막 팔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글링처럼 동전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긴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발전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앞선 것들은 솔직히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뒤에 이제 나오는 방식들은 마술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인지 저게 좋은 방식인가? 옛날 방식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나라마다 이게 다르거든. 어느 연도에 예를 들어서 일본 마술사가 우승을 했어. 근데 그 일본 마술사가 기술을 너무 잘해.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우승을 하는 사람은 대회 참가자들이 거의 다 막 이러고 막 기술 엄청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다음 연도는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다른 방향성이 우승을 하고 다른 방향성이 우승을 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제 저번 연도에 이제 세계대회가 열렸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2018년도 세계대회에 제가 나간 게 아니라 놀러 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까이서 하는 마술 이제 파트를 제가 봤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카드 부문이랑 마이크로 부문이 제일 유명해요. 왜냐면 카드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카드 좋아하고, 마이크로는 카드가 아닌 거 생각하면 돼. 동전이나 아니면 다른 소도구 이용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때 카드 부분으로 1등 했던 사람이 솔직히 발전이 맞아. 현상만 보면 존나 신기한데 문제는 못해요. 가까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저녁을 먹다가 그 친구랑 같이 밥 먹다가, 야 내가 되게 중요한 친구가 이쪽에 있는데 내 친구한테 네 마술을 보여줄 수 있니? 이러면 아니? 안 되는데? 트릭적인 문제라 정확하게는 말을 못하는데 못해요. 어쨌든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지금 저녁 드시고 계신 분들 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나 마술 준비해야 되니까 자 나가서 20분 있다 오세요. 그리고 이제 20분 전에 들어오면 확 씨발 내가 나가 있으라 그랬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가 되게 많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제 막 싸우고 난리였어요. 저게 진짜 마술의 발전이 맞냐, 저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부터 엄청 논란이 많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마술대회 없어진다, 마술계가 없어진다, 히히 한국 마술은 망했다 이러다가 2022년도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번 대회 때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뭐였냐면 참가자들 중에 두 명이 2018년도 세계대회 게스트였어요. 그러니까 게스트가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진짜 개새끼들이야. 존나 잘해. 세계대회 게스트 설 정도면 여러분 진짜 개새끼가 맞습니다. 존나 잘하는 애들이야. 해리포터 진짜 쌈 싸서 헤르미온느랑 론 소스에 발라가지고 쌈장에 그냥 찍어 먹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볼드모트 진짜 그냥 하대할 수 있어. 볼드모트한테 야 일로 와봐. 그리고 볼드모트 가까이 오면 가라고 씨발로 막 이럴 수 있는 급이에요. 걔네는. 아니 해리포터 족밥이라니까. 진짜 해리포터가 눈을 못 마주친다니까. 덤블도어도 같은 자리에 있으면 선생님 먼저 나가 있어도 될까, 이 정도 수준의 클래스예요. 게스트는. 세계대회 클래스는 그래. 이구역 골목대장이 아니라 전세계 골목대장이라니까. 게스트를 넘기면 수상이 아니야. 여러분 수상자가 게스트를 넘겼던 적은 거의 없어. 존나 개쩌는 애들이라니까. 근데 게스트가 참가자로 2명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게스트였던 2명 중에 1명이 그랑프리, 1명이 마이크로 1등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됐어요. 좋댔습니다. 그냥 전혀 뭐 외견에 뭐 다른 거 없었어. 그냥 뭐 뒤집어지고 이럴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볼드모트랑 덤블도어가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 수준이라니까. 둘의 장점만 빼다 하면 애들이 게스트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나오는 애들은 누구다? 론 위즐리, 말포이 이런 애들이 대회에 나오는데 지금 그 둘의 장점만 뺀 애가 씨발 나왔는데 그냥 이기겠냐? 야 내년에 나갈까? 내후년에 나가볼까? 대회 한번 나가서 간달프의 후손으로서 들어가가지고 때려잡아요. 한번 기강을 잡는 게